20년 이상 보험 영업을 해오면서 월 1,000만 원 이상 소득을 꾸준히 유지하는 설계사, 이런 분들과 함께 일하다 보면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이 사람들은 대체 뭐가 다를까? 특별히 말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외모가 출중한 것도 아니고 학벌이 화려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20년 동안 보험 영업을 해오면서 매달 1,000만 원 이상을 벌어들입니다. 저는 이런 고소득 설계사들을 지켜보면서 보통 설계사들과 다른 세 가지 차이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건 이 세 가지는 타고나는 게 아니라 누구나 훈련할 수 있다는 겁니다. 혹시 지금 이런 고민하고 계신가요? 열심히 하는데 왜 소득이 안 늘지? 이 일 내가 계속 할 수 있을까? 뭔가 방향을 잃은 것 같아. 그렇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길 강력히 권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세 가지는 이론이 아니라 현장에서 검증된 실전 노하우입니다. 20년 살아남은 설계사들이 실제 하고 있는 것, 월 1,000만 원 이상 버는 사람들이 매일 실천하는 것, 그걸 오늘 구체적인 실천 방안까지 전부 공개합니다.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들의 1년 후가 바뀔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성장에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20년 생존, 월 1,000만 원 설계사들의 결정적인 차이 세 가지가 뭘까요? 첫째, 거절당해도 무너지지 않는 힘. 둘째, 안 될 고객을 빠르게 거르는 감각. 셋째, 고객의 겉말이 아닌 속마음을 읽는 능력. 뭐야, 그런 거? 라고 생각하셨나요? 그런데 이 세 가지를 실제로 어떻게 하는지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를 왜 중요한가가 아니라 어떻게 하는가 중심으로 풀어드립니다. 지금부터 집중해주세요. 첫 번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마인드셋 1. 거절당해도 무너지지 않는 힘. 거절에 대한 개념이 다르다. 여러분, 솔직하게 답해보세요. 지난주에 공들여 준비한 PT 1시간 동안 설명하고 완벽하게 제안했는데 고객이 좀 더 생각해 볼게요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기분이셨나요? 아, 내가 뭘 잘못했지? 역시 나는 설득력이 부족해. 이 고객 다신 연락 못하겠어. 이렇게 생각하셨다면 여러분은 지금 거절을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겁니다. 대부분의 설계사들이 거절당하면 자기 자신이 거부당했다고 느낍니다. 내 제안이 형편없었나 봐. 내가 신뢰를 못 줬나 봐. 내가 이 일에 맞지 않나 봐. 그래서 PT 했던 고객에게 다시 연락하는 것조차 두렵습니다. 한번 거절당한 고객은 영업 안 될 것 같고 다시 연락하면 또 귀찮게 하네 라고 생각할 것 같고 그래서 명단에서 지워버립니다. 그런데 고소득 설계사들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 사람들은 거절당했을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지금 이 고객이 계약하기에 좋은 상태가 아니구나. 자기가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타이밍이 문제라고 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람들은 하나를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보험 구매는 이성이 아니라 감정으로 결정된다. 아무리 완벽한 상품, 아무리 논리적인 설명, 아무리 합리적인 가격이어도 고객이 감정적으로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절대 계약하지 않습니다. 그 감정적 준비는 뭐냐면 막연한 불안이 구체화되는 순간, 주변에서 사고 소식 들은 순간, 이제 정말 해야겠다는 마음이 드는 순간, 이건 설계사가 만들 수 없습니다. 고객의 상황이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고소득 설계사들은 거절당해도 정신적 데미지가 최소화됩니다.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그냥 아직 때가 안 된 거야. 이렇게 생각하니까 다음 업무를 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그 고객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 달 후, 3개월 후 상황 변했을 때 다시 접근합니다. 실제 사례 하나 들어드릴게요. 어떤 고소득 설계사가 한 고객에게 암보험을 제안했습니다. 완벽한 PT였습니다. 고객도 좋네요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그래도 좀 더 생각해 볼게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통 여기서 포기하죠. 그런데 이 설계사는 한 달 후 다시 연락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때 말씀드렸던 내용 혹시 더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고객님은 아, 그때 그거요? 아직 생각 중이에요. 또 거절입니다. 그런데 이 설계사 3개월 후에 또 연락합니다. 그날따라 고객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지난달에 지인이 암 진단 받았어요. 치료비가 엄청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말씀하신 거 다시 한번 좀 봐주실 수 있나요? 보이시죠? 이 설계사가 한 일은 뭡니까? 타이밍을 기다린 겁니다. 첫 거절에 무너지지 않고 아직 때가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고 계속 접촉점을 유지한 겁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도 준비한 계약이 마음대로 안 되어서 실망하고 계시나요? 그 고객의 거절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당장 내일 아침 이웃이 암 진단 받았다는 소식 들으면 지난주에 거절했던 그 고객이 여러분께 전화할 수도 있습니다. 단지 여러분이 그 고객에게 계속 제안하지 않으면 그 순간이 언제 올지 영영 모르는 거죠. 그래서 고소득 설계사들은 고객의 거절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달, 3개월, 6개월 후 지속적으로 접근합니다. 귀찮게 하는 거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진심으로 고객을 걱정하고 가치 있는 정보를 주면서 접근한다면 고객은 귀찮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사람은 날 챙겨주는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화면에 뜨는 실천 방법 지금 바로 해보세요. 이렇게 한 번만 해보시면 1년 후 여러분이 포기했던 고객 중 최소 20%는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때 계약합니다. 거절은 끝이 아닙니다. 시작의 연기일 뿐입니다. 이게 20년 동안 살아남는 설계사들의 첫 번째 비밀, 거절당해도 무너지지 않는 힘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마인드셋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인드셋 2, 안 될 고객을 빠르게 거르는 감각이 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시죠? 50명한테 연락했는데 겨우 5명 만났고 그 5명 중에 계약은 한 건. 그런데 그 한 건 계약을 위해 나머지 49명에게 쏟은 에너지가 너무 아깝다는 생각. 그래도 영업은 발품 아닌가? 안 될 사람도 되게 만드는 게 실력 아닌가? 아닙니다. 많은 설계사분들이 착각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안 될 고객을 되게 만드는 게 영업이다. 틀렸습니다.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설계사는 고객의 니즈를 창출하는 게 아닙니다. 니즈를 환기하는 겁니다. 이 한 문장의 차이를 모르면 여러분은 평생 힘들게 영업합니다. 니즈 창출 대 니즈 환기, 무슨 차이일까요? 니즈 창출은 불가능합니다. 보험에 관심 1도 없는 사람, 난 건강해서 괜찮아요 하는 사람, 보험은 돈 낭비야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설득해서 보험 필요하네 이렇게 만드는 것, 이건 에너지 100을 써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안에 니즈 자체가 없으니까요. 씨앗이 없는 땅에 아무리 물 줘도 싹이 안 나듯이 니즈 없는 고객에게 아무리 설명해도 계약 안 나옵니다. 니즈 환기는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막연히 불안한데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 보험해야 하는데 미루고 있는 사람, 지금 보험 괜찮은가? 궁금한 사람, 이런 사람의 잠재적 니즈를 깨우는 것, 이건 에너지 10만 써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씨앗이 있으니까요. 물만 주면 싹이 납니다. 고소득 설계사들은 처음부터 씨앗 있는 땅만 찾습니다. 씨앗 없는 땅에 물 주느라 시간 낭비 안 합니다. 그래서 같은 시간 투자해도 계약률이 2배 이상 높습니다. 그럼 어떻게 구별하냐고요? 보험계약에서 고객의 니즈는 미래에 발생한 일들에 대한 막연한 불안에서 옵니다. 고소득 설계사들이 하는 일은 간단합니다. 1단계, 불안을 구체화, 팩트 파인딩이라고 하죠. 뭐가 걱정되세요?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2단계, 해결 방안 제시, 솔루션을 제시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해결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3단계, 지금 결정할 이유, 클로징이라고 하죠. 지금 하셔야 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 단계가 자연스럽게 흘러가면 니즈가 있는 고객입니다. 막히면 니즈가 부족한 고객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설계사분들은 1단계도 안 거치고 바로 2단계로 갑니다. 보험이요? 글쎄요? 그러면 설계사분들은 이 상품 정말 좋습니다. 설명 한번 들어보세요. 고객 불안이 뭔지도 모르면서 해결책부터 들이밉니다. 당연히 안 됩니다. 고소득 설계사분들은 니즈가 아예 없는지 잠재적 니즈가 있는지 빠르게 파악하고 니즈 없는 고객에게는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습니다. 그런 감각은 경험에 많이 쌓여야 생기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화 비중 8대2의 법칙. 고객 만났을 때 내 말과 고객 말의 비중을 체크를 해보세요. 내가 80% 말하고 고객이 20% 말했다면 그 고객은 단기간에 체결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일방적으로 설득하고 있다는 증거니까요. 내가 20% 말하고 고객이 80% 말했다면 그 고객은 니즈가 높습니다. 왜냐하면 고객이 자기 불안을 토로하고 있다는 증거니까요. 니즈 없는 고객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말해도 네, 이렇게만 이야기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거냐? 실천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첫 5분은 무조건 듣기만 하세요. 상품 설명 절대 하지 마세요. 질문만 하세요. 요즘 뭐가 걱정되세요? 주변에 아픈 분 계세요? 지금 든 보험 있으세요? 어떤 거예요? 5분 안에 고객이 자기 이야기를 쏟아내기 시작하면 니즈가 있다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5분 내내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만 하면 니즈가 없다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대화 중간중간 체크를 해보세요. 지금까지 내가 몇 % 정도 말했을까? 고객이 질문하고 있나? 내가 설득하고 있나? 만약 내가 70% 이상 말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즉시 멈추고 제가 설명을 잘하고 있나요? 말씀드린 내용에서 궁금한 거 있으세요? 라고 질문을 해보세요. 고객이 질문 안 하고 네만 하면 니즈가 없는 거니까 에너지 낭비 그만하고 대화를 마무리하는 것이 낫습니다. 세 번째, 니즈 없는 고객은 과감히 정리합니다. 그래도 만났는데 뭐라도 설명은 해야지. 아닙니다. 10명 중 3명은 아무리 설명해도 안 됩니다. 그 3명한테 쓰는 시간에 니즈 있는 7명한테 집중하세요. 계약률 2배 오릅니다. 화면에 뜨는 내용 지금 당장 해보세요.
한 달만 이렇게 해보시면 안 될 고객에게 쓰는 시간 절반으로 줄고 될 고객 계약률 30% 오릅니다. 씨앗 없는 땅에 물 주지 마세요. 씨앗 있는 땅 찾아서 집중하세요. 이게 20년 동안 살아남는 설계사분들의 두 번째 비밀, 안 될 고객을 빠르게 거르는 감각입니다. 지금까지 꾸준히 고소득을 유지하고 계신 장기 근속 설계사분들의 노하우 중 거절당해도 무너지지 않는 힘과 안 될 고객을 빠르게 거르는 감각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 두 가지만 적용하셔도 계약 체결률이 비약적으로 상승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앞선 두 가지 내용보다 소득 상승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고객의 말이 아닌 속마음을 읽는 능력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하나하나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